우리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을 더듬는 일이 생겨도 그저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실제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의 초기 증상들을 몰라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더 큰 위험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자칫 큰 뇌졸중으로 이어지거나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꼭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99%의 어르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미니 뇌졸중의 8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신호들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중요한 신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마치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지거나 눈꺼풀이 잘 감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해요. 보통 식사를 하다가 밥알이 한쪽으로 새거나 물을 마시려는데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경우에 어라, 왜 이러지?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얼굴 근육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미니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뇌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뇌가 담당하는 신체 부위 중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얼굴 한쪽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아니, 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어? 라고 물어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르게 얼굴 표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가 우리 몸에 보내는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그저 잠을 잘못 잤나, 이가 시려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단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그 이름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증상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거나 더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걷다가 발을 헛디뎌도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균형을 잡는 경우가 있듯이 뇌도 잠시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려 할 때 이런 미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이야기하는 중에도 서로의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우리의 남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신호는 팔다리 중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흔히 힘이 쭉 빠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컵을 놓치거나 숟가락질을 하는데 힘이 없어 밥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걷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물건도 잘 들던 분이 갑자기 가벼운 물건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손주를 안아주려는데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깜짝 놀라거나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평소와 다르게 한쪽 다리가 자꾸 끌리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는 몸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는데 미니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뇌 부위가 담당하는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따라 몸이 안 좋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이나 근육통으로 인해 팔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나 약화는 갑자기,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죠. 만약 이런 증상이 단 몇 분이라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앱사이코에 전화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팔을 들어 올린 채로 눈을 감고 10초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한쪽 팔이 저절로 떨어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남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갑자기 친숙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 구성이 어려워져서 횡설수설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말솜씨가 좋았던 분이 갑자기 저게 그 그게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치 혀가 굳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거나 입술과 혀가 따로 노는 것처럼 발음이 꼬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뇌는 언어를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사투리가 심해진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은 그저 피곤한가 보다 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이런 언어 장애를 보인다면 침착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요? 점심에 뭘 드셨어요?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어보는 거죠. 만약 대답이 어눌하거나 엉뚱하다면 즉시 응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대화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방식 중 하나인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뇌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신호, 즉 얼굴 마비, 팔다리 약화, 그리고 언어 장애는 미니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경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깜깜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눈앞에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잠깐 눈이 침침한가 하고 생각하고 말거나 노안 때문에 그런가 하고 넘겨버리기 쉬운 증상이죠. 하지만 뇌졸중은 뇌의 시각 중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야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TV를 보는데 화면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길을 걷다가 시야가 갑자기 흐려져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야 이상은 일반적인 노화 현상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쪽 눈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거울을 보며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 쪽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는 경험을 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감각이므로 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띵하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이 팽팽 도는 듯한 심한 현기증을 느끼거나 똑바로 서 있거나 걷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몸이 휘청거려 벽을 잡아야 하거나 평소에 잘 걷던 길에서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지럼증을 빈혈이나 이석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평소와 다르게 극심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부축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미니 뇌졸중 증상, 예를 들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거의 확실한 미니 뇌졸중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눕는 것이 우선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나 척추를 다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마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때 뇌압이 상승하면서 이런 극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니 뇌졸중의 경우 뇌의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려고 할 때 이처럼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기거나 소화불량이나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오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이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뜨기 힘들거나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평소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리 미니 뇌졸중과 관련된 두통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니 뇌졸중의 신호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강력한 경고음이니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혼돈 또는 의식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명료하던 분이 갑자기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려 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 정신적인 혼란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누군지 잠시 잊어버리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의 초기 증상과 혼동하기 쉬운데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혼돈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때로는 의식이 저하되어 반응이 둔해지거나 잠시 의식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평소와 다른 언행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돈 상태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과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명료하던 분이 갑자기 멍해지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건망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몸의 한쪽 감각 이상입니다. 손, 발, 팔.
다리 또는 몸통의 한쪽 부위에 갑자기 저리거나 먹먹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남의 살처럼 내 몸인데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거나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뇌 감각 중추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는데 한쪽 팔의 감각이 이상해서 옷을 제대로 여미지 못하거나 신발을 신으려는데 한쪽 발의 감각이 둔해서 신발이 헐렁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났나,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손발을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이나 발처럼 섬세한 감각이 중요한 부위에 이런 이상이 나타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하거나 단추를 잠그는 등의 섬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어서 화상을 입을 위험도 커집니다. 만약 이런 감각 이상이 갑자기 찾아왔다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뇌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몸의 한쪽 감각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신호, 즉 얼굴 마비, 팔다리 약화, 언어 장애, 시야 변화, 어지럼증 및 균형 상실, 극심한 두통, 혼돈 또는 의식 변화, 그리고 감각 이상은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중요한 경고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만 나타나도 위험하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 작은 신호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뇌졸중이 곧 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초기 대응만 잘하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99%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지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룬 증상들을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모든 나이에 최고의 삶을 사세요.